벌써 F1 여름방학이 끝났네요. 이번 주말에 벨기에 그랑프리가 끝나면 내년 시트가 확정된 팀들이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서 과연 내년 드라이버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될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현재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각 팀마다 마지막에 선수별 확률을 적어놨는데 이건 그냥 근거 없는 내피셜입니다. 팀별로 시트는 2개이니 총 확률은 200%이고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 2% 정도는 빼놨습니다. 해밀턴은 이미 단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즌 중 계약서가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세컨드 드라이버겠네요. 일단 올해는 보타스에게 최대한 수동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능력을 펼칠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초엔 과도할 정도로 보타스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모습도 보였죠. 내년에 보타스와 함께할 생각은 그리 크지 않은 듯합니다. 좁디 좁은 메르세데스 유스풀 중에서 보타스를 대체할 드라이버로 가장 유력한 이는 조지 러셀입니다. 데뷔 후 퀄리파잉에서 단 한 번도 팀메이트에게 져본 적이 없고 헝가리에선 윌리엄스에서의 첫 포인트도 땄죠. 그 다음으로는 메르세데스 포뮬러 2팀의 드라이버인 닉 데 브리스와 스토펠 반두른이 있는데 반두른은 이미 은퇴 드라이버라는 긁은 복권 딱지가 찍힌 반면 닉 데 브리스는 어린 나이에 벌써 포뮬러 2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차지했죠. 러셀이 아니라면 포텐셜이 큰 닉이 될 것 같습니다. 막스 역시 해밀턴처럼 자리를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페레스가 약간 문제네요. 분명 상위권에서 막스를 서포트하기 위해 뽑았는데 자이든 타이든 중위권으로 내려가서 추월쇼를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페레스를 대체할 만한 레드불 계열 드라이버로는 알본, 가슬리, 스노다 이 셋인데 일단 알본은 페레스와 비슷한 문제로 잘렸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가슬리는 복잡한 이유로 레드불로 오기 어렵고 스노다는 알파타우리 시트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세데스를 떠나는 보타스를 낚아채거나 니코 �ül켄베르크나 스토펠 반드른과 같이 F1 시트가 고픈 은퇴한 드라이버를 데려온 수가 고려됩니다. 놀랍게도 컨텐 3위인 페라리입니다. 먼저 르클렉, 막스나 해밀턴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아주 오랜 기간 페라리를 유스로 지내며 현재 스쿠데리아 페라리의 심볼과도 같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온 카를로스 사인스 역시 르클렉가 피니시하지 못할 때마다 포디움에 올라와줬고 포인트도 르클렉보다 많기 때문에 내년 시트까지는 충분히 지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라리는 콜업파이 영 드라이버가 많아요. 랜도 노리스는 지난 헝가리 그랑프리를 제외하고는 노포인트 피니쉬를 한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헝가리에서는 어뢰당했을 뿐 노리스의 잘못은 전혀 없죠. 없다고 봐도 무방한 맥라렌 유스풀에서 살아남은 드라이버이니 최소 3년은 시트가 보장된 듯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리카르도, 사실 본인도 인정했다시피 시즌이 반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 맥라렌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팀메이트와 비교하면 당장 계약서가 찢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노리스의 절반만큼만 해줬어도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3위였겠죠. 다만 이것이 적응 문제인지 에이징 커브인지 분간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아무튼 여기도 자리 하나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맥라렌의 영 드라이버는 거의 메말랐습니다. 결국 여기도 니코 �ül켄베르크나 스토펠 반드룬을 고려해봐야 하고 지난주 포뮬러 2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차지하게 된 닉 데 브리스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특히 현재 메르세데스 소속인 닉 데 브리스는 메르세데스 엔진을 사용 중인 맥라렌에게 그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슬리를 낚아채울 수도 있겠네요. 얼마 전 오콘은 장기 계약을 했죠. 자기네 영 드라이버도 아닌데 이렇게 긴 기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초장기 계약이라고 봐도 됩니다. 계약 직후 너무 큰 인센티브 탓인지 이 계약서가 찢어질 가능성을 보였지만 헝가리에서 우승하며 먹튀 논란을 쑥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알론소 역시 헬멧 수집하러 나온 게 아닌가 했지만 타이어가 오래된 알핀으로 비교적 새 타이어를 낀 해밀턴의 메르세데스를 블로킹해낸 모습은 내년 드라이버들의 헬멧도 수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레드불 주니어 드라이버 팜 역할을 하고 있는 알파타우리입니다. 유키 스노다 F2에서 3위를 기록하고 F1 데뷔전인 바레인에서 포인트를 따며 또 다른 슈퍼 루키의 탄생을 보이는 듯 했으나 지금은 그냥 루키일 뿐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콜업한 이상 다음 루키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스노다를 키워내야겠죠. 그리고 가슬리, 레드불보단 알파타우리가 더 좋은가 봅니다. 다른 팀에서 체감은 어쩌지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변동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팀을 떠나게 된다면 DTM에서 팀메이트 알본을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리암 러슨이나 F2에서 5위를 하면서 차기 챔피언감으로 손꼽히는 유리 빕스에게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러슨은 02년생이어서 빼려 했는데 02가 한국 나이로 20이네요. 작년에 핑크세데스 때문에 에스턴 마틴을 고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의 포스 인디아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BWT라는 거대 스폰서를 소외시키고 로렌스 스트롤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에스턴 마틴과 함께하며 아버지 스트롤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스트롤은 시트를 지킬 것이고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는 스트롤의 선생님 역시 시트를 지킬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윌리엄스가 8위예요. 하위권에서 압도적으로 최상위권이에요. 게다가 새로운 자본 덕분에 메르세데스의 돈 혹은 라티피의 돈 둘 중 하나는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러셀은 메르세데스로 컬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반면 라티피는 포인트가 많긴 하지만 단 한 번도 퀄리파잉에서 팀메이트를 이겨본 적이 없죠. 그리고 메르세데스는 곧 포뮬러 1을 떠나기 때문에 포뮬러 2의 스토펠 반드론과 닉 데브리스가 갈 자리가 필요합니다. 포텐셜이 적은 라티피 대 엔진을 공급하는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의 입김이 훨씬 세겠죠. 닉에 비해 스토펠은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자리엔 누가 들어갈까요? 아마도 보타스 혹은 거의 유일한 윌리엄스 영 드라이버 한세용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한세용보다도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긴 했는데 만약 제가 팀 프린시플이라면 2022년 당장 높은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보타스를 선택하겠고 테스트와 함께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2년째 테스트 및 리저브 드라이버를 맡고 있는 한세용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만 한세용이 스파에서 너무 큰 사고를 겪어서 남은 시즌 동안 윌리엄스의 구미를 당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알핀 소속으로 올해 F2 1-2를 차지하고 있는 오스카 피아스트리나 관유저우가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둘 다 당장 떠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오비나치는 올 시즌 최장수 유망주이고 키미는 상당한 에이징 커브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 다 떠나거나 안토니오만 남거나 라이코넨만 남거나 라는 세 가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리엔 2018년 팀을 떠났지만 현재 인디카에서 활약 중인 마르쿠스 에릭슨을 다시 데려오거나 페라리 영 드라이버인 켈럼 아일롯을 콜업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페라리 유스인 로버트 슈왈츠만이나 하스의 믹 슈마우도 있겠지만 슈왈츠만은 약간 어리고 믹은 이미 하스에게 상당한 스폰을 끌어왔기 때문에 아일롯에 비해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토토가 보타스를 알파로 보내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라고 말했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알파로메오에겐 이미 선택지가 많습니다. 상당한 돈을 쥐어주어야만 보타스가 알파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만을 바라보고 있는 하스입니다. 이런 식의 개발 몰빵 운영의 경우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드라이버 라인업을 2년 연속으로 가로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마제피는 메인 스폰서를 물어왔고 슈마우도 상당한 스폰을 데려온 동시에 이름값이 있죠. 다만 슈마우는 F2 챔피언 출신이지만 올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큰 스폰서를 업은 마제핀도 만약 내년차가 포인트권 경쟁이 가능한 차라면 딱히 거기에 적합한 드라이버는 아니죠. 둘 중 하나는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리저브 드라이버인 피에트로 피티파이디나 로버트 슈왈츠만이 올라올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있습니다. 혹은 군터의 마스터 플랜으로 마그누슨이나 그로장을 깜짝 복귀시킬 수도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내년 시트를 예측해봅시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